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2019년 8월 2일 항상 하는 불금이죠. 현재 시간이 밤 9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웠는데 어떻게 더운 날씨 뚫고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얼굴 뵈서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힘들진 않으셨나요? 날씨 더운 날씨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예, 힘들었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날씨가 좀 더워서 사무실 나가기 전에 날씨 검색을 했어요. 온도는 몇 도일까? 또 습도가 높지 않나? 그래서 날씨 검색을 하고 봤더니 오늘 한 34도 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더웠던 부분.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모든 생활들이 막 검색을 해요. 점심 때는 뭐 먹을까? 식단 검색, 약속 장소에서는 그 길찾기 검색, 또 날씨 검색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들을 찾는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검색 쪽을 잡았어요. 특히 이 검색의 미래, 검색이 향후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색하면 어떤 떠오르는 키워드 이런 것도 어떤 거 좀 있으실까요? 저희는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구글, 네이버, 뭐 인공지능, 검색어, 타이핑, 기억력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뭐 저기 우리가 미리 고민했던 내용들 다 읊어드려야 되겠네요. 네, 뭐 몇 가지 기억 남는 거 중심으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런 디지털 콘텐츠들에 대한 검색도 있지만 실물 세계에서 위치를 포함해서 실제 존재하는 냄새라든지 소리, 어떤 형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또 요즘은 드론이 떠서 다 내려다보면서 찾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또 위치다 보니까 GPS 이런 위치 추적과 관련된 것들도 있었고요. 입력 방식도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추가해보죠.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 떠올라요. 지금 검색은 거의 스마트폰 안에서 많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검색하니까 이제 증강현실 검색이 이렇게 그 증강현실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키워드가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검색이라는 부분들이 어쩌면 쉬운 듯 하면서도 좀 체계적으로 좀 구분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검색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검색하기 위해서 입력을 뭔가 넣잖아요. 입력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출력이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걸 보여줄 것인지 그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눈다 그러면 이 검색하기 위한 입력 형태는 어떤 것들로 구분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입력의 가장 기본은 저희가 그동안도 해왔던 텍스트. 요즘은 또 음성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 사운드, 또 특히 10대, 20대들은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쪽이 되게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위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결국 정보의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모든 정보의 유형은 센서가 있는 한 어떤 제품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기술만 있으면 이제 다 되는 거죠. 사실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희들 이렇게 여기 지금 들어올 때도 지문 인식 하는 그런 생체 정보도 있었고 홍채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가 됐든 이제 그게 인체에 대한 정보는 정말 그 사람 하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다 찾고 다 이제 검색을 해서 원하는 대로 보여준다. 다 검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생각만 해도 하여튼 점점 그렇게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일단 입력 부분도 약간 텍스트 입력 다 좋았는데 일단 입력은 텍스트는 사실 사람이 명확하게 어떤 단어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 거를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였지만 이제 막 정의 내리기 힘든 것 그러니까 눈으로 봤는데 이게 명칭이 없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화 시킬 수 없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걸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못 찾았지만 지금은 그냥 사진 찍어서 하고 그렇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찾아주는 형태로 가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이동 환경에서도 뭔가를 입력하기 위한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냥 사진 찍는 행위 자체로 행위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쪽은 계속 바뀌잖아요. 이렇게 동영상 촬영 같은 게 계속 바뀌고 아까 위치 같은 것도 지점이 바뀌고 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런 입력적 특성들이 있어서 좀 자연스러움이 강조되는 건데 더 나아가서 입력 쪽에 이제 미래에 있는 생각을 읽어주는 그 뇌파 인식을 통해서 그래서 굳이 뭐 어떤 정확하게 내가 표출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걸 자연스럽게 찾아주는 그 편리함도 강조하는 형태의 입력으로 좀 진화할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뇌파가 뭐 간단한 거는 가장 심플리파이 된 거는 최근에 이제 4채널짜리 단순화해서 정말 실용적으로 네. 나온 그런 것들까지 발달을 했는데 뭐 많게는 64채널. 그래서 사람 머리 뇌에다가 이 전극을 다 씌워가지고 그 팔을 센싱해가지고 해석을 한다 이런 건데 많이 이제 발전을 했고 과거에 비하면 이제 뭐 측정 기술도 발전했고 해석하는 기술도 발전을 했는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한 거는 긍정 부정. 예.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yes no 버튼만으로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감정 해석 이거는 좀 약간 먼 얘기고요. 예. 뇌파를 통해서 뭐 이미 장애자 같은 경우에 마우스 조작이나 간단한 조작은 하는 기기는 사례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생각을 읽는다는 것이 그래 그렇게 해 아니야 그거 하지 마 이것만 거의 정확하게 읽는다 예. 라고 한다면 오히려 음성 대충 말했을 때 다시 말해주세요 이런 거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예. 아직은 뇌파 인식이 그 여러 가지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맞다 틀리다 수준보다 더 정밀한 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온오프 정도만 인식을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꽤 많다라는 거고요. 네. 예, 좋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또 입력 부분 말씀 나눴는데요. 결국은 이제 출력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출력은 어떤 형태로 좀 또 분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입력할 때 말씀드렸던 텍스트, 음성, 사운드, 이미지, 동영상 이런 쪽이 있고 또 인터랙티브한 쪽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비주얼도 있고 네,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결국은 그러네요. 어떤 검색된 정보가 텍스트였다면 그걸 비주얼화 시켜서 그 그래픽화 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출력 방식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게 계속 그 위치 정보라든지 아까 같이 아니면 yes, no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인터랙티브하게 바뀌는 거죠. 한번 찾아줬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또 바꿔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는 형태 출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력 결과를 보는 그 사용자의 그 입장이 또 원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출력의 방식이 좀 변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든 이미지든 뭘 하나 찾았다라고 하면 그 찾은 결과물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사람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안다면 예. 거기에 맞춰서 네. 뭐 그게 편집형이든 모자이크든 뭐 네. 어떤 다른 형태의 것을 제시함으로 해서 한 발 더 이렇게 미리 그 원하는 형태 또는 어떤 인사이트 또 뭐 아니면 뭐 1차적인 가공물 뭐 이런 정도의 서비스 그런 것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 하시니까 사실 회사에서 업무할 때 필요한 정보를 찾고 열심히 검색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 원하잖아. 검색을 했는데 결국은 그걸 파워포인트라든지 문서로 요약해야 돼요. 또 해야 네. 돼.
이게 검색하면 자동으로 해줘. 문서화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거 그렇죠. 진짜.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일이 진짜 많이 줄죠.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에 최근에 출시된 애플 제품들을 내가 궁금해서 찾았는데 네. 애플 제품 찾아서 제품 사진이나 스펙 정보 이런 것들이 그냥 문서 하나로 쫙 정리돼서 리포팅이 바로 되어지면 그렇죠.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런 외부 컨설팅 뭐 비싼 돈 주고 일 시키면 네. 나중에 딱 입맛에 맞게 보고서 써주잖아요. 예. 그게 비싼 거지 사실. 그러면 결국은 검색의 미래의 모습은 결국 이렇게 찾는 검색을 단순 나열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비주얼화시키는 또 포맷화 구조화시켜서 그렇죠. 정리해 주는 것까지 가는 그거 어쩌면 검색에 있어 서비스 영역으로 좀 유료 서비스가 됐든 좀 특화된 서비스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말 그대로 의미 있는 모양새가 나와야 예, 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주는 게 업무적으로 있다라면 뭐 자기 분야에서 충분히 유료 서비스로 돈 내고도 쓸 수. 아니 지금 없어요. 월급 받고 하는 일이 그런 거인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저 많이 부사장님이나 있죠. 모여가지고 네. 뭐 이거 한번 알아봐. 그렇죠. 며칠 걸려가지고 예, 한 페이지도 요약하는 것도 예, 시간 걸리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지금이야 찾고 다시 걸러내고 예, 거기서 예. 좀 문서화하고 그런 예. 작업들이니까 예. 그게 만약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좀 이렇게 축약된 예.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예. 좋겠죠. 제가 어떤 사이트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제품 스펙 리스트만 쫙 모아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집어넣지 않고요. 나름 뭐 짠 검색 엔진 같은데 인터넷상에서 제품 정보를 다 가져와서 그냥 도표소 형태로 그냥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업무 목표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주면 이게 계속 최신 정보들이 항상 그 리포팅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술들도 서비스 좀 현재 나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표출 형태가 또 어떤 형태가 있을까? 제가 사례 드리는 그런 업무 포맷화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최신 기술, 어떤 뭔가를 표현하는 최신 기술의 형태로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AR, VR도 있고, AR, VR, 네네. 프로젝터에서 뭐 홀로그램 뭐 이런 네, 것도 홀로그램, 가능한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방금 전 입력과 출력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어떤 컨텐츠, 뭐 어떤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사진, 뭐 동영상, 음악을 검색하겠다 이러는 것처럼 어떤 대상들이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검색할 때 있어서 제가 많이 하는 건 쇼핑, 쇼핑 정보, 예, 도서, 예, 그리고 음악. 음,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예. 생각해요. 제 일상에서 그래서 늘 하는 것들. 뉴스는 안 보시나 봐요? 뉴스는 안 봐요. 네. 안 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아니, 저는 모바일에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할 정도로 그냥 네. 틈만 나면 지하철이나 계속 뉴스를 보고 눈이 아프거든요. 아. 제가 네. 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있어요 스스로. 약간 뭐 이상할 정도로 스스로가 이상할 정도로 그런 중독성이 있는데 요즘 좋은 건 그거 같아요. 뉴스를 한번 보면은 그거에 관련 이전 뉴스가 자연스럽게 밑에 있어. 그래서 그 연대 기적으로 네.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요즘 일반화된 것 같아요. 근데 좋더라고요. 결국은 이 검색이라는 부분이 한 번 찾은 정보를 가지고 유사한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다 배치를 해주는 네. 네, 부분들이 있네요. 그것도 연관돼서 네. 네. 나오는 그런 것들이네요. 요즘 보면 또 무슨 꽃 같은 거를 사진 찍으면 바로 찾아주는 그런 사실 것들이 그게 많아요. 불가능했었던 건데 네.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고 전문가들만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요즘은 IT 기술의 발달로 네. 자연스럽게 뭐 사물 인식 기술 중에 하나이겠죠. 수많은 사물 인식하는데 꽃만 특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나뭇잎 쪽이라든지 또 뭐 자동차를 또 찾아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특히 이쪽은 그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언어 학습 쪽에도 분명히 사물을 봤는데 이걸 영어로 뭐라 부르지? 예, 바로바로. 특히 여행 갔을 때
문자 인식이라든지. 전시회 갔을 때 되게 좋았어요. 아 전시회에서. 예, 그런 이제 꽃이나 이런 쪽 전시회 하는 데였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설명은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연결된 뭔가를 찾고 싶을 때 그때 가서 추가 그 정보. 사진을 딱 찍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다 나와서 되게 좀 좋았어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름은 잘 모르지만 네. 바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가치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 상황 같은 네. 거면 또 바로 찾아서 나는 좀 똑똑해졌다. 아, 나는 스마트해 뭐 이런 느낌. 친구한테 좀 자랑을 했지. 아, 그렇죠. 자랑질. 자랑질 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사람이 네. 다 하던 네. 영역인데 네. 그런 걸 다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네. 사람이 네. 이제 그런 게 지원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만약에 전시가 됐든 어딘 간에 몰랐던 게 있으면 예전 같으면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는 물어본 그 상황 자체가 정보의 갑과 을에서 을이에요. 나는 아 그래 그렇구나 고마워 이건데 혼자 조용히 검색하면 내가 갑인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더 아는 척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새 애들이 그 비대면 세대라 그러잖아요. 예. 지들이 그냥 그거 찾는 걸로 해결하지 예. 수업 시간에 잘 질문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검색은 비대면 서비스 영역의 그 트렌드와도 맞물리는 기능이 되겠네요. 예. 모든 건 혼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아니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뭘 많이 알아. 예.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한테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음. 그럼 이제 눈높이가 이제 콧대가 높아지고 예, 예, 자기가 뭐 물어볼 게 많아 아쉬워. 그러면 아무래도 네. 자기가 숙이게 되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물어볼 게 모르니까 네. 한 번 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는 거고 물어보겠어 차 한 잔 마실래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되게 다 찾으면 있고 네. 그냥 메일로 주세요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왜 그런 오히려 지금은 그런 이런데 소외된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더 힘든 게 뭐냐면 이거를 많이 쓰는 사람은 검색은 진짜 기본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찾아보세요. 찾아봐, 네. 찾아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그걸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소외되면서 당연한 남들한테는 그 당연한 일이 본인한테 옛날 힘든 드라마 일이에요. 보면 그 저기 시골 노인네 분들 뭐 그 기피증 있잖아요. 동사무소 가는 예, 기피증. 예. 맞아. 가면은 한글 까막 눈에 한글도 뭐 근데 뭘 써야 돼 거기 가면은. 예. 그래서 뭐 대소소라는 예. 것도 있었고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세대적인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사실 제가 이제 자료들을 좀 남들보다 좀 네. 빨리 찾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항상 보던 게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평소 안 찾아봤으니까 뭐 자료가 필요하면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찾으면 나오는데 맞아 그런 거예요. 찾으면 나오는데. 나오는데 굳이 나한테 거기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찾는 게 안 보여. 왜냐면 키워드를 뭘로 넣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고요. 맞아 그 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니 그냥 이거 넣으면 되잖아 이러는데 대충 넣어. 그 넣으라는 거 그걸 모르더라고요. 예. 뭘 넣어야 될지를. 그 냉장고에 있다는데 난 못 찾겠어. 그래서 아 맞아 그거랑 연결이 되네요. 이게 냉장고에 있다는데 그 네, 위에 네. 있잖아. 근데 위에도 없어. 내가 보면. 그렇죠. 결국은 그 찾는 입장에서 사람 따라서 어떤 입력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때로는 그 검색을 어디가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 사이트 중에 이 정보는 이쪽 가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모르니까 그분이 아는 사이트에서는 안 나오는 거죠. 그쵸. 예, 예. 그 많이 해본 사람의 차이가 그런 거. 예, 예, 예. 결국은 이 검색도 지금 뭐 구글이라는 하는 게 있지만 각각 아마 특화된 검색 엔진이나 검색 서비스 많이 있을 거예요 미래에는. 뭐 아까 실세계 쪽이면 뭐 실세계에 있는 뭐 사물 인터넷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찾아주는 서비스. 왜냐하면 그것만 계속 정보를 어디서 모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특화된 서비스가 있을 거고 그걸 서비스 모르는 입장에서는 왜냐면 구글이 그 정보를 수집 못하고 있는데 구글에 넣어봤자 안 나오잖아요. 예. CCTV만 또 잘 찾아주는 서비스가 있으는 거고. 예. 그래서 검색은 어느 서비스가 그걸 특화된지를 잘 아는 것도 그러면 중요한 그건 것 같아요. 검색을 또 검색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아니면 어느 검색이 잘 찾아주는지를 검색을 해서 알려주는 또 그쵸. 검색? 아니면 오히려 검색 내가 CCTV 완벽한 데이터 가지고 있다. 예, 그럼 그걸 알려야 되는 거죠. 예.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모르죠. 네. 네, 다음은 이제 검색의 특징. 이제 여기 특징은 아무래도 좀 미래의 검색이 가질 수 있는 특징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미래에 있는 검색이. 그 시점에 바로 필요한 그런 거를 찾아줘야만 하는 거죠. 검색의 미래라면. 그리고 사용자한테 딱 맞춰서 그 상황에 맞는 것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미래의 검색의 아마 그러면 방향이죠. 그 말씀이면 똑같은 키워드를 애플을 내가 넣고 또 다른 분 넣어도 달라야 각자의 관심도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달라야 있다는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유사하게 시도되는 게 뭐 로그인하면 네. 보여주는 내용이 네. 그 사용자 정보에 따라서 조금 아, 다른 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컨텍츄얼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사용자 정보에 기반한 검색 결과라는 게 그 사람이 평소에 검색했던 히스토리를 비교해서 그렇죠. 검색들을 그렇죠. 좀 더 정교화 뭐에 관심이 있고. 네. 아마 검색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검색 결과 10개 있다라면 뭐를 1번으로 올려줄지 그런 개인 히스토리를 보고 판단해주는 약간 추천 비슷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게 아마 사용자 맞춤형.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 인공지능 비서 같은 역할 네. 같은 것도 하고 뭘 하여튼 뭔가를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 있다. 네. 미래에는 검색이 그래서- 내가 뭘 정확히 넣어야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뭘 넣었어. 예. 그러면 그걸 종합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마치 검색어에 그거 했더니 찾아주는 거야. 내가 거시기를 찾아주는 그거 관련해서 며칠 전에 누구랑 얘기를 했는데 거시기 뜻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정말 나 궁금하다. 정말 거시기란 뜻을 다 이해하냐? 사실 잘 못한대요. 근데 대충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대화가 끝난 이후에 예. 추가적인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확인을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자기는 대화가 됐다 네. 하고 가지만 사실은 100%는 아닌 거야. 맞아요. 하지만 재확인. 네. 근데 우리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확인된 것 같으나 정확한 대화를 하려면은 그걸 여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네, 네. 확인하고 가야 되거든요. 예. 안 하면은 꼭 미스매칭이 그렇죠. 다르게 생각을 예, 해서. 있어요. 그러면 미래의 검색은 예를 들면 내가 검색어를 이렇게 되게 거시기처럼 네. 포괄적으로 넣었어. 예. 그래도 걔가 계속 그 검색 데이터를 보여주고 거기서 다시 또 대화하듯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그럴 얘기가 수 되는 있겠죠. 거잖아요. 근데 거시기하면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히스토리를 예를 들면 이게 음성 인식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다면 대화를 분석해서 바로 찾아줄 수 있는 거고요. 좀 부족하다면 몇 가지 후보를 그렇죠. 찾아주고 거기에서 확률들을 계속 이렇게 음. 좁혀가면서 음. 말씀하신 거 정교화시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밑에 동사를 해석해서 네. 거시기 먹어야지 그러면 거시기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검색이 그거 딱이다. 뭐 맛있는 거 먹자는 얘기잖아요. 맛집 찾아주는 거죠. 예. 뭐 그런 형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다 잘해주는 네. 거고. 또 미래 검색은 특히 비주얼화가 키일 것 같아요. 아마 검색 원본은 그렇게 비주얼화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꾸며주는 거 다시 비주얼화 시켜서 숫자라면 그래프 변화로 보여주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뭐 얼굴이나 뭐 어떤 인물에 관련되라면 비슷한 인물 사진을 같이 뭐 보여준다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비주얼화가 큰 부분. 중요하죠. 예.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미래에는 그룹화? 예. 아마 그 내가 원해서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유사한 정보도 같이 찾아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제가 패션 정보에 어떤 옷을 하나 입력했다면 그 옷을 판매하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그 옷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뭐 등등 또는 매장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 같이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를 검색했을 때는 구매라든지 아니면 그 방문하고 싶은 여러 가지 니즈들이 같이 스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보들 유사한 그룹들을 묶어서 같이 보여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하죠. 네. 마케팅 측면에서 특히 네네네.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룹화된다는 예, 거. 예. 그래서 그 그룹화는 뭐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여기저기서 이제 그 유사한 키워드를 검색할 때마다 그 관심 있는 것들이 이제 네. 좀 분석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실시간 반영을 해서 결국은 이 검색하는 사람들의 관심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쇼핑 같은 거 하다 보면 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또 구매한 제품들 이렇게 딱 맞아요,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예. 아마존처럼. 예, 그런 어떤 형태의 검색들이 더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징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앞으로 뭐 인터랙티브하게 가는 게 마지막에 검색의 미래라는 주제는 맞을 것 같고요. 음성이 됐던 동작이 됐던 뭐든지 한 번, 그러니까 사실 검색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본다면 한 번에 정확하게 100%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색을 입력한 사람 자체도 때로는 자기가 뭘 찾고 있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맞아요. 서로 대화하듯이 찾아가는 그런 네. 모습이라면 인터랙티브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검색은 PC나 모바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미래에는 모바일이 미래에는 AR이나 VR 아, 예. 이 형태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표출하는 형태가 꽤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 나누고 있는 도중에 여기 댓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정말 네. 누가 저 들어오셨어요? 많이 뭐 들어왔다 나가신 분인데 네. 김강철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냄새 검색은 어떻게 할까요? 냄새 검색이나 가능할까요? 냄새에 대한 검색이요. 예, 일단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센서가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네, 센서가 된다면 그걸 이제 당연히 기록할 수가 네, 있을 것이고. 네. 근데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나 보죠. 네. 아니 뭐 궁금해서 뭐 올려주신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 검색을 위해서는 냄새에 대한 그 분석은 어떤 데이터로 정의가 돼 있어줘야겠죠. 그게 화학식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센서를 하게 되면 그 전자코라고 표현하는 그 센서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쭉 매칭을 하는 근데 과연 그게 1대1 매칭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돼야지 이제 아니면 1대 N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레졸루션으로 대응을 한다는 건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검색의 어떤 영역이나 대상 중에서 냄새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냄새 검색을 통해서 그럼 상대적으로 그거는 네. 우리 또 향수업체 아. 네, 손님 오셨는데 이거 지금 이 향수 쓰세요? 네. 유사한 향수 제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추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그렇고 그 유해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냄새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저런 게 데이터화돼서 이제 검색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냄새 검색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미리미리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떤 악취를 통해서 그럼. 이게 좀 뭔가 그 화학약품인지 그런 뭔가 거. 해주는 그래서 전자코가 정말 디지털화해서 냄새를 센싱할 수 있는 전자코가 인간의 코를 넘어서면 개코만큼만 가면은 또 이제 꼼짝 못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냄새 검색은 냄새를 향수 영역으로 좀 바꾸면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을 거고 아마 수많은 향수 업체들이 이미 어쩌면 쓰고 있을 수도 있어 내부적으로는 이 향수가 나름대로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손님들한테 의미 있게도 추천을 또 해줘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구 또 신분을 갔어요. 향수 이름도 모르는데 이 향수 똑같은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직원이 이제
아 이 향수는요 하고 찾아주는 이제 건 지금 사람이 하죠.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이 향수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센서가 센서가 되면 되면 똑같은 상품을 이건 뭐다. 찾아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냄새 검색도 뭐 가능은 하고 그리고 향수 업체 비즈니스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검색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제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막 검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밸류를 느낄 수 있는 건지. 시간 전략이 제일 클 것 같네요. 그렇죠. 업무를 빨리 끝내겠죠. 네. 검색 잘하면. 네. 네. 그러니까 업무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검색이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건 시간 전략도 그렇고. 검색의 어떤 수준이 차원을 달리해서 높아졌을 때 네.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네. 볼 수 있고요. 네. 당연히 뭐 생활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네. 폭도 확대되고. 폭도 확대되고 새로운 사업 기회, 당연히 생활은 편리해질 거고 뭔가 빨라질 거고. 근데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추천, 결국은 검색을 통해서 뭐가 좋을지를 그게 뭐 기계가 됐던 사람이 됐던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안, 추천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 일상생활에서 많은 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인공지능이 그걸 분석을 해서 이제 각 개인에 맞춰서 추천까지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정교해질 거기 때문에 일상의 뭐 사소한 의사결정, 온갖 결정들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용이해질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특히나 선택 장애 있으신 분들 단순히 검색된 결과만 쭉 나열해주면 선택 못해요. 정보만 많을 뿐이지. 앞으로는 쉽게 말하면 선택 장애 있으신 분들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용이해주는 형태가 될 말대로 거예요. 점심 먹는데 점심 메뉴 뭐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답이 딱 나와야죠. 네. 오늘 이런 이유로 이런 걸 추천. 지금은 점심 뭐 먹을까? 사다리 책이 나오죠. 그러긴 한데 좀 더 이유를 달아서 스토리 있게 네. 추천해 줄 수 있겠죠. 저희 회사에서도 맨날 막내한테 시키고 그렇죠. 막내 이렇게 되니까. 그 막내가 하는 거는 검색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네. 우선순위를 정한다까지 해서 이렇게 1순위 이건데 혹시 싫으시면 플랜 B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자, 이런 검색이 미래에는 어떤 형태로 좀 발전이나 진화가 될지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방향성이요. 네, 방향성. 저는 마케팅이죠. 마케팅과 연계가 좀 더 연계되는 잘 이루어진다. 예. 사실 그리고 필터링, 예. 가짜 정보에 예. 대한 위험성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중요할 것 같아요. 미래는 필터링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왜냐면 요즘에 사진 합성이라든지 영상 동영상 합성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가짜인데 참 진짜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미래에는 그런 가짜나 잘못된 정보를 필터링 해주는 기술들이 더 중요하고 그게 결국은 그 검색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체험하고 비주얼화, 네. 뭐 검색 정보 재구성하는 건데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예. 있을 것 같고. 아까 초반에도 나왔지만 디지털 컨텐츠만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검색, 그리고 사용자 컨텍스트를 최대한 반영한 검색, 그런 것들이 예.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검색된 결과는 똑같이 뭐 나왔지만 표출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검색된 건 동일을 하지만 그 사용자가 처한 상황이나 그 주변의 디바이스에 따라서 어떤 정보는 찾았는데 노래에 대한 제목이랑 영상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진짜 음원이 나왔어요. 음악을 굳이 핸드폰에서 틀어주는 게 아니라 집이라면 그 음악은 스피커 집 안에는 틀어주고 스마트폰에는 뭐 영상만 틀어준다거나 그래서 어떤 검색된 정보를 주변 환경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표출의 수준이나
주변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형태. 그것도 좀 그리고 IoT 연계죠. IoT 디바이스를 잘 연계해서 정보 표출도 다양해질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미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디지털 트윈. 트윈? 자기의 어떤 또 하나의 자기. 예. 결국은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뭐냐면 뭐 가상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일상 그 실세계의 뭐 배, 엔진, 건물, 온갖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이렇게 가상 공간 시뮬레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실세계 정보랑 이건 분리돼서 시뮬레이션에 내가 숫자 바꿔놓으면 시뮬레이터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디지털 트윈은 이 시뮬레이터에 현실 세계 센서를 달아요. 그럼 센서 정보가 여기에 가상 세계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실세계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그 센서 정보가 넘어오니까 디지털 있는 그 시뮬레이터가 프로펠러가 도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를 보지 않더라도 가상을 보면 프로펠러 온도가 20도인데 회전 속도는 5000rpm 뭐 이런 식으로 다 공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종 실험도 하고 이걸 조정을 하면 또 이게 트윈의 아날로그 세계의 실제 제어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각종 실험을 여기에서 내 제어를 하면 여기에서 반영되는. 그래서 종합 상황실. 예, 디지털 종합 상황실인데 그걸 이제 가상 공간에서 보는 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세계라든지 어떤 거에서 정보를 막 검색을 하면 트윈에서 내가 보고 싶은 어떤 공간 속에서 거기서 표출되는 형태로. 예전에 이렇게 작은 모형 만들어 놓고 막 하듯이 네,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이런 검색 정보의 표출 형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영역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디지털 트윈 개념과도 연계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나와봤는데 저희가 궁금사항 몇 개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좀 언급을 했을 것 같긴 한데 검색 결과의 형태는 어떻게 진화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조합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단순하게 뭐 문서 텍스트나 이미지나 검색된 결과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의 검색 결과 하나 있고요. 점점 지나가면 그게 계속 그 사용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마치 뭐죠? 길찾기에서 위치가 바뀌면 계속 결과 바뀌듯이 어떤 검색 결과, 이미지라든지 영상도 내 그 음성 인식 정보라든지 위치 정보에 따라서 인터랙티브가 계속 바뀌는 형태의 것도 있을 거고 또 그 찾은 정보들을 의미 있게 비주얼화 시켜서 재구성하는 형태의 표출 형태로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것처럼 비주얼화만이 다가 아니라 냄새면은 그 냄새를 재현해서 표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가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형태의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검색된 결과를 또 쓰는 게 예상된다라면 거기까지 제안을 추천한다거나 또 액션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혹시 이게 검색을 했는데 IoT 제어가 필요한 거라면 최종 결정은 사용자가 하긴 해야 되지만 거기까지 다 플로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 그런 형태의 검색 서비스로 좀 진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먼저 하나 할게요. 예. 그 검색으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지금은 광고죠. 광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네.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는 검색 결과를 서비스 형태로 입맛에 맞게끔 해주는 수준까지 가면은 유료화할 수 있겠죠. 1차적으로는 그냥 주고 너 갖고서 이런 거 할 거지. 그러면은 아웃풋 이미지만 보여주고 이런 형태로 가공해 줄까? 그럼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처음에는 돈을 내기 싫어하지만 그게 없어서 못 사는 거지. 그 물건이 있다면 내가 돈 주고 사겠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가 올 것 같아요. 또 어떤 뭐 예상되는 마케팅거리 검색.
글쎄요. 지금도 사실 검색하고 마케팅은 되게 밀접한 관계이기는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 근데 그 사업에서 이 분야에 그 결과 순위라든지 막 이런 거 보고 싶을 때도 지금도 다 검색으로 하잖아요. 그런 그 마케팅과의 관계에서 이게 조금 더 확장성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 그래서 특히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저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기는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검색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게 비즈니스 로직 중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광고 쪽이 하나 있을 거고, 또는 그 검색된 결과가 광고는 사실 아니지만 검색된 결과를 통해서 어떤 액션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뭐 검색 결과가 API로 뭔가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다음 서비스로 연계가 이루어지면 뭐 전화 한 통이라고 간다거나 그러면 수수료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그 검색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또 분석을 해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정보들을 마케팅 회사에 또 제공해줘서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 검색이 또 다른 서비스랑 이게 잘 묶어주는 그 영역. 예. 그게 지금까지는 좀 불가능, 크게 비즈니스화 안 되었지만 미래에는 인공지능이나 맞춤형 서비스 모든 이제 분석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광고가 아닌 영역에서도 꽤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이 늦은 시간까지 한 10시 5분 되나요? 10시가 넘었고요. 예. 하여튼 오늘 뭐 검색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너무 고난이도의 주제였습니다. 앞에 거시기 때문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사실 저희가 트렌톡이 어떻게 보면 주제가 뭐 뻔한 주제일 수도 있고 하는데 키는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고 이걸 의미 있는 가치나 특징들을 이제 고민함으로써 스토리를 서서 만들어 보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한테 전달을 할 때 이 내용들을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사실 여기에 사례는 안 넣었어요. 진짜 구글이 뭐 했다, 네이버가 뭐 했다 아니면 뭐 쿠팡이나 아마존 업체들이 뭐 했다라고 전혀 사례는 크게 말씀 안 드렸는데 앞으로 찾게 된 수많은 사례들을 이 논의했던 그 카테고리에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이 이런 로직 속에서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가 좀 더 이해가 용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업체 동향 하나하나를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우리 같이 대화 나는 그 틀 속에 앞으로 어쩌면 10년 동안 벌어질 일들의 큰 맥락을 잡은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오늘 더운 여름밤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8월 23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석하신 모든 분들 더운 날씨에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라고 김강천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